주토피아 19, 17위 공개합니다. 모모의 삼시세끼. 아일랜드의 한적하고 고요한 작은 어촌 마을 위크로우. 하루 꼬박 3번, 아침, 점심, 저녁 늘 같은 시간에 이 맹수가 육지로 올라옵니다. 악어 아니야? 악어? 전에 있는 거 아니야? 물 속에서 올라오는 바다 표범입니다. 뭔가 귀여운데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때 안 있고. 육지로 올라온 바다 표범을 향해서 의자로 막아서도 또 지나가는 개들이 겁을 먹고 엄청나게 짖어대도 꿈쩍도 않는 바다 표범. 그리고 절대 굴하지 않고 이 바다 표범이 진격하는 곳은 바로 시푸드 레스토랑 더 피쉬맨입니다. 결국 마지못해 직원이 늘 그랬다는 듯 생선 한 마리를 바다 쪽으로 휙 던져주자 철벽 같던 바다 표범이 급 방향을 돌려서 먹이를 쫓아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 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항상 있는 일인가 봐요. 네, 익숙한 거죠, 저 사람들이 지금. 네. 쟤들도 이제 먹이가 나오는 데를 아는 거죠, 뭐 식당인지도 모르고. 사실 이 바다 표범은요 이미 이 마을의 명물, 유명인사, 이름도 있습니다. 바로 쌤입니다. 시푸드 레스토랑 그 주인인 알란 허가티 씨의 말에 따르면요. 지난 2012년에 이 마을에 홍수가 한 번 있었는데 먹을 것을 못 구했는지 계속 나타나서 직원이 먹이를 던져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때 이 경험을 기억을 하는 거죠. 네. 그 뒤로부터는 아예 마치 생선을 맡겨놓기라도 한 듯이 아예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오전 9시,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4시. 저녁은 좀 빨리 먹네요. 왜냐면 살찌거든요. 예. 밤에 늦게 먹으면 다이어트 살찌기 때문에. 너 일찍 자나요? 아, 그럼요. 네. 쌤이 건강하겠네. 그럼요. 거의 이 시간을 안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바다 표범이 귀여운 비주얼과는 달리 가장 가까운 친척은 곰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곧 세미의 목적이 삼시세끼 해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지금은 이 세미를 구경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에서까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귀엽죠. 저 레스토랑에 휴일일 때 어떡하죠, 그러면? 휴일일 때요. 알아서 안 오나요? 그럼 뭐 알아서 하겠죠. 그래. 쟤도 양심이 있는데. 아 맞다 오늘 쉬는 날이었지 이러고 다시 들어갈 것 아, 같아. 오늘 빨간 날이구나. 신비한 주토피아 19, 14위 공개입니다. 인간을 사랑한 스토커 모모. 자, 한 남자를 사랑하다 못해 집착까지 해 거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한 스토커가 있습니다. 어허, 따라다니는구나. 그 녀석이. 새네요 새. 오리인가요? 거위입니다, 거위. 아 거위예요. 대체 이 거위는 언제부터 이렇게 인간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된 것일까요? 때는 2014년 마이크 지반즈는 친구들과 보트를 타기 위해 미국 오리건주의 오스웨고 강에 갔는데 그런데 물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새끼 거위였는데요. 아마 발이 다쳤는지 물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이크는 다친 거위를 집에 데려갔고요. 다리도 정성껏 치료해주며 돌봐줬죠. 이름도 카일이라고 붙여줬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호전이 된 카일을 깊은 정도 들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마을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강에 놓아줬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는 집에 돌아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야, 왜 이제 왔어? 라고 하듯이 태연히 카일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8km나 떨어진 곳에 두고 온 거위 카일이 말이죠. 그 이후에도 그런 시도를 몇 번을 더 했는데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결국 마이크는 카일의 방생을 포기하고 함께 지내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이 카일은 애정을 넘어 집착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카페를 갈 때도 놀러 갈 때도 뭐 물론 집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혹여 바빠서 자신한테 관심을 안 주면 마이크의 열쇠, 지갑, 슬리퍼 등을 물어서 호수에 던져버린답니다. 아유. 풀어지는 거네. 게다가 과도한 애정과 집착의 정점은 유독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날 때 더 터집니다. 아하. 180도 바뀌어서 날카롭게 굴고 적대심을 갖는다고 해요. 아니, 근데 저분도 결혼하고 연애도 하고 그래 그럴 텐데. 해야 될 텐데. 네, 제가 볼 때 때문에? 열쇠가 없어지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거위가 그거 아시죠? 시골 가면 개 대신으로 키우는 분도 계세요. 네, 집 지키는 거위가 걸로 집을 쓰죠. 지키고 무지하게 싸놨거든요. 아, 그래요? 저 옛날에 이제 이모 할머니 댁에 가는데 시골이었는데 갑자기 전에 애기인데 거위가 날개를 푸덕푸덕거리면서 막 짖으면서 달려드는데 저 진짜 공포스럽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그냥 아버지 뒤로 숨었죠, 저는. 그래요? 네. 아버지가 좀 많이 다쳤겠네요.
하나의 불효자지. 아니 그래도 거인데. 아니 그걸 아버지는 보호를 해드려야지. 그러면 애 때 그러면 누구 뒤에 숨습니까? 아니 몸을 던져야죠. 아니, 제 몸을 던져서. 그럼요. 근데 사실 이 셋 중에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 여기거든요. 신비한 주토피아 19 13위 공개합니다. 별님 달님 저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제 소원 꼭 들어주실 거죠? 2008년 케냐에 위치한 야생동물들의 천국, 레와 야생동물 보호. 이곳에 사는 어린 소녀 티바의 소원은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는 거였어요. 하지만 티바가 사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사자며 코끼리, 얼룩말 등 커다란 동물들의 서식처라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티바는 강아지만큼 귀여운 새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어린 코뿔소 롤라였어요. 아, 귀엽네요. 아니 근데 어. 코뿔소도 나름 성격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화나면 제어가 안 되는. TV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요. 코뿔소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 단단한 뿔로 상대를 냅다 확 들이받아버리는 사납고 포악한 동물로요. 사람과 코뿔소가 친구로 지낸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롤라는요. 태어난 지 고작 이틀 만에 엄마를 잃어버리고 구조된 아기 코뿔소였습니다. 그 뒤부터는 티바는 점심시간이면 아기 코뿔소 롤라에게 직접 우유를 먹여주기도 하고요. 진짜 특이한 화면이다. 밤이면 롤라의 등을 토닥이며 재워도 주고요. 진짜. 또 진흙탕을 뒹굴며 둘만의 추억을 쌓아갑니다. 근데 진짜 다정해 보인다. 코뿔소는 저게 천의 환경이거든요. 진흙탕이. 진흙탕 좋아하잖아요. 저러면서 몸을 씻는 거잖아요. 네. 어릴 적 엄마랑 떨어진 롤라가 진흙 목욕할 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티바가 내가 가르쳐줄게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같이 놀고 있잖아요. 예. 희한하다. 맹수와 인간 사이의 뜨거운 우정 두 번째 특종. 아 그죠 저 봤어요 저. 아 저거요. 유명하죠. 야 그냥 우리 집 고양이 앉듯이 네. 저렇게 비비고 있잖아. 암사자 시르가의 절친 동물보호운동가 발렌틴 그리고 미켈입니다. 발렌틴과 미켈이 사자친구 시르가를 처음 만난 건 2012년 2월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였는데요. 당시 시르가는 어미에게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발렌틴과 미켈은 황급히 이 아기 사자를 데려왔어요. 수의사에게 도움을 받아 정성스럽게 이유식을 만들어 먹였고요. 밖에서 혼자 자는 시르가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두 청년이 매일 밤 시르가 곁에서 같이 야외 취침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정성이다. 그렇게 어화동동 키우는 와중에도 발렌틴과 미켈은 시르가를 야생에 돌려보내려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무리의 사자들은 번번이 시르가를 외면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발렌틴과 미켈이 시르가를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사람도 동물도 이 따뜻한 포옹에 큰 위로를 느끼는 것 같죠. 그러게요. 네. 사자조차도. 현재는요. 시르가는 발렌틴과 미켈이 기금을 모아 마련한 보츠와나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기쁜 소식은요. 시르가의 나이가 1년 6개월쯤 됐을 때 두 인간 친구가 보는 앞에서 첫 가젤 사냥에도 멋지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가젤 사냥을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시르가가 평소처럼 두 팔을 벌려 발렌틴과 미켈에게 폭 안겼다고 합니다. 순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가젤을 물고 이 앞에를 가재를 물었었단 말이야. 피를 질질 흘리면서 저 녀석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달려오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보는 사람 참 위험한데 음. 그래도 그런 우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신비한 주토피아 19, 10일입니다. 현실판 시전은 고릴라. 영화 혹성 탈출 시리즈에서 인간의 언어를 깨우치는 천재 침팬지 시저 다들 아시죠? 그런데요. 의사소통을 하는 유인원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197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서 태어난 코코는요. 올해 46살의 성숙미 넘치는 암컷 고릴라입니다. 이 코코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됐다고 하는데 바로 수화입니다.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던 프레신 페니 패터슨은 고릴라의 의사소통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코코가 1살 무렵에 수화를 가르쳐봤는데요. 그런데 패터슨 박사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코코의 언어 습득 능력은
하나를 가르치면 둘, 아니 셋, 넷을 하는 친구였기 때문이죠. 코코는 미국식 수화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시킨 코코식 수화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저렇게 양팔을 꼬꾸러 하는 모습은 사랑, 그다음에 검지를 입에다 가져대는 모습은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렇게 코코는 무려 1000여 개의 단어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릴라 코코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야생의 동물들이 모두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늑대들은 사냥 시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전략을 짠다고 하고요. 돌고래는 심지어 사투리까지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화하는 고릴라 코코가 이런 모든 동물들을 대표해서 인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수화로 전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 수화로 나는 고릴라다, 나는 꽃이다, 나는 자연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구를 지켜라, 자연은 당신들을 지켜본다 라는 의미심장한 수화로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울림이 있네. 뭐 이거는 저희도 많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있다. 알맞힌 게. 이럴 때 많이 하는 건데 자신들만의 말로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표현하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들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신비한 주토피아 19 10위 공개합니다. 실제 상황 21세기 이솝우화. 노르웨이 송노피오라네주 북부 올란드의 한 외딴 숲엔 올해 81살의 메테 크뱀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요. 이 숲속에서 할머니 혼자 정말 무섭고 외로울 것 같지만 깜짝 놀랄 만한 할머니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술로? 사슴인데 사슴. 잘생겼다. 아주 커다란 어우, 사슴이죠. 잘생겼다. 사슴이네. 한편의 동화 같은 이 인연은요 2015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남편을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혀를 단신 외롭게 지내던 메테 크뱀 할머니.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마당에 앉아있는 야생 사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왠지 자신 같아 먼저 다가가 쿠키를 건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야생 사슴이 달아나거나 위협하지 않고 발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할머니의 쿠키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할머니께서 이 사슴에게 플리푼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다고 해요. 그 뒤부터 사슴 플리푼은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려는 듯이 늘 변함없이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를 찾아왔고요. 할머니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 플리푼에 대해 서로가 있어 운이 좋았습니다. 제 인생엔 오직 플리푼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신비한 주토피아 19 이번에 9위 발표합니다. 세렝게티의 든든한 보안관. 자, 100% 리얼 냉혹한 약육강식의 세계. 케냐 남서부 리프트밸리주에 있는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 강 한복판에서 평화롭게 더위를 식히던 초식동물 누. 자, 이 누 뒤로 쓱 하고 어둠의 기운이 다가옵니다. 자, 바로 세렝게티의 물속 최강 포식자 악어입니다. 악어밥이야, 악어밥. 자, 이 악어는 누가 위험을 눈치채기도 전에 입을 벌려 콱 하고 누를 물고 말았는데요. 네. 이때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 세렝게티 보안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하마인데요. 하마 무섭죠. 자, 하마는 위험에 처한 누를 발견하자마자 큰 덩치를 이용해서 툭 악어를 쫓아내버립니다. 오, 자, 그리고 보안관들의 임무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를 에워싸고 철통 경호하면서 무사히 강가까지 갈 수 있도록 밀어내주기도 한 겁니다. 우와. 자, 그런데 혹시 저 영상 속 모습을 보고 이게 혹시 우연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이곳은 탄자니아의 마라강인데요. 수십 마리의 얼룩말과 톰슨 가젤들이 때를 지어 강을 횡단해서 반대편 육지로 이동하고 있던 와중에 한 새끼 얼룩말이 급류를 이기지 못하고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역시 세렝게티 보안관 하마가 또 나타납니다. 역시나 큰 덩치를 이용해서 새끼 얼룩말을 밀면서 바위가 있는 물 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착하다. 자, 이 정도면 세렝게티 공식 보안관으로 인정할 만 하겠죠. 근데 생태계에서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영상이 또 있습니다. 이 사자가 암사자, 네. 포식자 아닙니까? 맹수고. 그렇죠. 그 녀석이 이렇게 어린 사슴을 이제 물어요. 네. 물어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다른 사자로부터 보호를 하더라고요. 뭐죠? 그래서 이렇게 무성애인가? 혀로 핥아주고 그래서 끝까지 안 먹고 지켜줘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그래. 없는 거지. 혹시 촬영팀 떠난 다음에 아, 계약이었나? 그건 뭐 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동물이 인간보다 나을 때도 있다. 저렇게. 무조건 약육강식만은 아니다. 네. 예. 자, 신비한 주토피아 19 8입니다. 바닷속 마이 베스트 프렌드 모모모. 매끄러운 피부,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 그리고 선한 인상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동물 친구가 있죠. 바로 돌고래입니다. 2013년 한 동영상 사이트에 공개된 이 영상은 캐나다의 한 다큐 채널 제작팀에 의해서 촬영이 된 건데요. 어린 물개 한 마리가 거센 물살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 둘 물개 주위를 둘러싸는 돌고래 가족. 이 돌고래 가족이 마치 어린 물개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서 도와주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명 물개 구출 작전.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물개 구한 돌고래 가족 대박 감동이다. 바다 동물들의 뜨거운 동료애 멋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고래가요. 인간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줬던 일도 있는데 2014년 4월 영국인 수영선수 아담 워커는 오션스 7 챌린지라는 철인 수영 대회에 참가해 뉴질랜드의 쿡 해협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섬뜩한 회색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카로운 이빨과 난폭한 성격을 지닌 바다의 포식자 상어였습니다. 상어와 아담 워커의 거리는 불과 2m.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요. 진짜. 그런데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 워커가 보이죠? 어머머머머머머. 갑자기 10마리의 돌고래 떼가 나타나더니 아담 워커의 주위를 마치 호위하듯이 둘러싼 후에 함께 수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뒤 정말 다행히도 상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치, 둘은 싸움이 되잖아. 하지만 상어가 떠난 뒤에도 이 돌고래 떼는 바로 떠나지 않고 아담 워커가 해협을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약 1시간가량 함께 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 수영대회에 참여한 이유가 국제고래보호단체인 고래와 돌고래 보존협회 WDCS의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그걸 알았나? 인터넷으로 본 거 아니야? 저 얼굴책 가서 오늘 이 대회 여기 있네. 야, 얘 개야. 야, 한번 보러 가자 우리. 얘 개야, 개. 근데 상어 씨가 야야 지켜. 나와.